자,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위증교사 혐의로 처음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. 어제 이 대표의 모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잠깐 먼저 보시죠. 오늘 첫 공판인데 혹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상대방 변호인 측에서 퇴정 의견서 제출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... 자, 이재명 대표 답변을 하지 아니한 채 법정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논란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얘기를 서로 한 바가 있었습니다. 소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한편에서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저 위증교사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각을 바짝 세웠습니다. 들어보시죠. 대표님 그 대평동 사건 관련해서 위증 교사 네, 대단 조심하시고요.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. 김에게 접근하여 허위 증언을 요구했습니다. 이 위증은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. 저를 비롯해서 지금 얘기되는 분들이 형사재판을 받거나 기소된 바가 있습니까? 위증교사라고 했습니까? 자, 그런데 이제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된 게 지난해 10월이고 올해 1월 8일 날 원래 첫 재판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흉기로 목 부위에 공격을 당하면서 재판이 연기가 됐고 그래서 정확하게 보니까 14일 2주가 연기가 됐네요. 8일 날 열릴 재판이 22일 어제 열렸으니까요. 자, 그런데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자,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위증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또 한 명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저 허위로 이야기를 해라라고 해서 위증을 실제로 한 것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씨라고 있잖아요. 이거는 이제 위증 혐의인데 이 김모 씨 어제 이재명 대표랑 공동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대면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김모 씨가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다는 거예요.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무서워요. 이재명 대표를요 법정에서 나가게끔 해주세요. 안 그러면 저 이재명 대표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.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. 자,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도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남아있다. 자녀들이 아빠 빨리 좀 끝내면 안 돼. 이 대표 주변에서 일어난 의문사들과 관련해서도 두려움을 느낀다.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서 퇴정시켜 주시지요. 이런 의견서를 냈답니다. 어떻습니까? 조연산 변호사님? 일단 그런 퇴정 요청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사유라고 하는 게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진술을 함에 있어서 지금 공동 피고인입니다. 아이고야. 위증을 했다라는 사람과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사람인데 진술 과정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거짓 진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판사가 현장에서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퇴정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. 그 사유라는 것도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데 지역사회에 아직 영향력이 있다.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영향력이 크죠. 전국적으로 훨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검찰의 힘이 훨씬 더 강합니다.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한테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고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조차 있는 건지 전 납득이 되지 않고요. 예. 그리고 의문사와 관련해서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보통의 검찰,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사를 받다 보면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검찰과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 것인데 어떻게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 당대표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관련된 첫 재판에서
이렇게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.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.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내가 저 김모 씨한테요 거짓말을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. 검찰 측 주장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뭐 이심전심으로 위증 교사를 했다는 셈 아니겠습니까?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요. 뭐 이런 것이죠. 검찰의 생각은 당연히 달랐습니다.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상대방이 뭘 기억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상식인데 그런 거 없이 이재명 대표가 본인 주장이 여러 번 사실인 양 설명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위증을 사주했다. 정혁진 변호사님 한 말씀 이어가시죠. 일단은 이제 두 명이서 빵을 훔쳐 먹었는데 한 명이 나는 빵 훔쳐 먹은 적이 없다라고 백날 이야기한들 한 명이 자백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?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. 지금 혐의는 위증 교사예요. 위증이 있고 위증 교사예요. 김모 씨는 위증죄를 한 거고요. 이재명 대표는 위증 교사죄를 한 건데 김모 씨가 무엇을 위해서 위증을 했습니까? 누구 조구라고 위증을 했습니까? 형사처벌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법정에서 선서할 때 판사님들이 다 고지를 해요. 만약에 당신이 거짓말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위증죄로. 그다음에 위증죄가 그렇게 간단한 범죄가 아니거든요. 그런데 그 김모 씨라고 한 사람이 위증을 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 위증을 한 겁니까? 그 위증의 효과가 누구한테 귀속이 된 겁니까? 결국은 저런 위증을 통해 가지고 누가 혜택을 받습니까? 이재명 대표가 무죄 받았잖아요. 그 무죄 받아가지고 뭐가 계속됐습니까? 경기도지사에서 원래는 이제 그만뒀어야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그런 의심을 갖다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부인한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사태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 변호사님은 이렇게 분리된 것이 마치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분리돼 가지고요.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물론 이제 김모 씨도 이제 마음이 편해졌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그 유리한 그 정황을 갖다가 갖게 됐다.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자, 위증교사 재판의 관전 포인트는 비교적 뭐 대장동이나 이런 건보다는 심플한 사건이기 때문에 과연 4월 10일 총선 전에 이게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느냐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입니다. 지켜보도록 하고요.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어제 법원에 나와가지고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 오늘 오전에도 법정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했습니다. 그 모습 잠시 보시죠. 재판에 못 오신다 하셨었는데 재판 지연 의혹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동규 전 사장이 계속 대표의 지식이 있었다 주장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직접 반박하시게 되겠습니다. 자, 이재명 대표가 연 이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을 한 것이죠. 어제는 위증교사, 오늘은 대장동 재판이었습니다.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법원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, 가속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. 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.